지난주 핵심 사실은 이렇습니다. 5월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했습니다. 5월 19일에는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공급망,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을 논의했습니다. 5월 21일부터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민주당은 국정 동력 확보를,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내세웠습니다. 또 5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고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정치 뉴스 탑5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6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치 뉴스 탑5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치권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선거이고 여야의 다음 정치 지형을 가르는 선거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입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은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 문제는 호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식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5월 19일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은 경북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장소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징적이었습니다.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안동을 방문하면서 한일 셔틀 외교가 다시 강조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공급망 협력, 미중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불안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있고 미중 갈등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경제와 안보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야당은 대일 외교의 방향을 따질 가능성이 있고 여당은 실용 외교 성과를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5월 21일 0시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열렸습니다. 거리 유세가 시작됐고 현수막과 유세차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프레임 싸움입니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입니다. 야당은 정권 견제론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구호보다 생활입니다. 부동산, 교통, 복지, 일자리, 지역경제.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우리 동네 삶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가 본격적으로 배포됐습니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전국 3만 6천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사진, 이름, 기호, 정당, 경력, 공약이 유권자 앞에 공개됐습니다. 또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정보도 담깁니다. 여기서부터 선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검증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말을 잘하는 후보보다 살림을 제대로 할 후보를 봐야 합니다. 공약이 현실적인지, 재정 계획이 있는지, 과거 행적에 문제가 없는지 유권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전국 격전지 유세전이 뜨거워졌습니다. 5월 23일 첫 주말 유세에서는 후보들이 전통시장, 도심상권, 지역축제장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전국 14곳에서 재보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사실상 미니 총선 성격도 있습니다. 특히 평택을, 부산 북갑 같은 지역은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권력만 걸린 선거가 아닙니다.
국회의석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선거입니다. 이제 다음 주 정치 뉴스 탑5입니다. 2026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첫 번째 예정 뉴스입니다. 후보자 TV 토론과 대담이 본격화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토론회는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유세장에서는 구호가 강합니다. 하지만 토론장에서는 실력이 드러납니다. 정책을 아는지, 숫자를 이해하는지, 상대 공격만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예정 뉴스입니다. 5월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일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일은 6월 3일입니다. 따라서 5월 28일부터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입니다. 이때부터는 여론조사 숫자보다 현장 분위기와 투표율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야 모두 마지막 조직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예정 뉴스입니다.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율은 선거 판세를 읽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에 유리한지 정치권은 곧바로 해석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누가 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가? 누가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투표하면 됩니다. 네 번째 예정 뉴스입니다. 재보궐선거 막판 단일화와 격전지 공방입니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 14곳에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수성을 목표로 하고 국민의힘은 의석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북갑, 평택을, 울산 남갑, 하남갑 같은 지역은 막판 변수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느냐, 표가 갈라지느냐, 이 부분이 다음 주 정치권의 큰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예정 뉴스입니다. 사전투표 이후 첫 주말 유세전입니다. 5월 31일은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이때 여야는 마지막 총력전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충청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 모든 핵심 지역에서 지도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는 마지막 일주일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수 하나, 막말 하나, 후보 단일화 하나, 투표율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정치권 탑5는 5.18 기념식과 헌법 수록 논의, 한일 정상회담,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선거벽보와 후보 검증, 첫 주말 유세전과 재보선 변수였습니다. 다음 주 탑5는 TV토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사전투표, 재보선 단일화, 마지막 주말 총력전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은 민심입니다.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야당의 견제 권한을 줄 것인가? 지역 일꾼을 보고 뽑을 것인가? 정권 평가로 투표할 것인가? 정답은 유권자 손에 있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집과, 내 세금, 내 병원, 내 교통, 내 일자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의 앞으로 4년을 결정합니다. 뉴스를 볼 때도 말의 세기보다 실력을 봐야 합니다. 공약의 화려함보다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를 지역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